시작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책 먹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181회차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이란 책으로 공저를 출간하신 작가님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혜 작가님, 윤희지 작가님, 이현주 작가님 함께 할 예정이고 먼저 작가님들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를 품은 여자 오정희입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프리랜서 교사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참 힘들고 싫었습니다. 제 나이 44살에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못 살 것 같던 지난 15년 시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었네요. 지난번 공저 8기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저자 특강 때 제 앞에서 발표했던 허영희 작가님이 저를 다이아몬드를 품은 여자로 소개해 주셨어요. 항상 부족하고 못났다 생각했는데 나의 글을 보고 그렇게 불러주셨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15년 화학 선생님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는 다이아몬드입니다라고 하면서 정작 나 자신을 수검댕이 정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저는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다이아몬드를 품은 여자입니다. 오정희입니다라고 소개하려고 해요. 괜찮았나요? 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이아몬드를 품은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각자의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찬란하게 빛날 자신의 모습을 사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클 성장연구소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코치협회 인증코치로 이제 학습 코칭과 라이프 코칭을 하고 있는 윤희진 작가입니다. 현재 웅진 싱크비 학습지 교사이고요. 최근 자이언트 인증 라이팅 코치 과정 1기도 수료했습니다. 곧 이제 제 책 쓰기 전문 과정을 오픈 준비 중에 있어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공동저자 이현주입니다. 저는 가족상담 치료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요. 2022년 자이언트 북 컨설팅에 입가해서 2023년 6월 공저 2권과 전자책 1권을 출간했습니다. 네,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는데 작가로 라이팅 코치로 함께 읽고 쓰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혹시 떨리십니까? 안 조금 떨리세요? 떨립니다. 조금 떨리십니까? 그러면 이분의 응원 한번 받아볼까요? 받으실라나? 제가 누구한테 응원을 받으시면 우리 작가님 힘이 나실까요? 백나연 작가님. 김나연 작가님. 백나연 작가님한테 응원을 받으면 힘이 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마이크가 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제가 시도는 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요거 마이크라서 잘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잘 들리나 안 들리나. 받으셔야 될 텐데. 네. 작가님들 그동안 좀 물 한 잔씩 드시고요. 네. 원고 써놓은 것도 좀 보시고요. 혹시 소리 통화음 들리세요? 들어가는 거? 통화음 들리세요? 세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통화음 안 들려요? 지금 들어가는 거? 안 들려요? 통화음? 네, 안 들리는데요. 안 들려? 네, 네. 이분이 마침 또 안 받으시네. 알겠습니다. 마침 안 받으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제가 누구한테 드렸었냐면 이은대 작가님한테 맞아요. 했는데 안 받으신 게 고의인지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역으로 저희가 한번 이은대 작가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가 가실까요? 응원은 못 받으면 제가 감사 인사라도 네.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질문 없던 겁니다. 네, 그쵸? 네, 항상 이제 로망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글쓰기를 갖다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글쓰기가 곧 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곧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준 이은대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글 쓰는 삶을 응원합니다. 항상 이렇게 수업을 마치시는데 그 글 쓰는 삶을 응원하는 제가 응원을 받아서 이렇게 자이언트 공저 8기로 이제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 예쁜 책을 만들게 도와주신 우리 이은대 사부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사부님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대부분 선생님, 작가님 이렇게 부르다가 굉장히 어색했는데 지금은 어느새 정말 저의 사부님이 되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작가로서 제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진짜 지금은 정말 최고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댓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백나연 작가님 또 팀장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오셨고요. 이선희 작가님, 김미애 작가님, 메이비송 작가님이신, 송슬기 작가님 오셨고요. 서영실 작가님, 네, 이은재 작가님 화이팅 하셨고, 이영은 작가님, 김하팅님 오셨고요. 네, 여기까지 쭉인 것 같습니다. 김선왕 작가님도 오셨고요. 망고파인 작가님, 이조니님 여기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인터뷰 한 개 한 거죠? 자기소개.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작가님들 글을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오정현 작가님부터요. 네, 저는 이제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잖아요. 2020년 코로나가 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멈추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나를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이 조금 생기고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100세 시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처럼 이런 예측 불허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갖다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참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의 성장과 어떤 그 가슴 떨리는 기쁨, 이런 삶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갖다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이과생이잖아요. 이제 화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과학 이런 이과 공부를 하면서도 소설책도 정말 엄청 많이 읽고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좀 뒤척뒤척 하다 보니까 읽던 책 한 귀퉁이에 이런 낙서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다른 쪽으로 조금 시선을 굉장히 조금 많이 돌렸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냥 하나의 그냥 관심사로 이렇게 지나치면서 일회성으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코로나로 이렇게 시간이 내게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잊고 지냈던 그런 로망이 다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네, 뭐 평생 읽고 쓰는 자이언트 그 가족을 만나게 돼서 지금은 너무나 하나의 그냥 로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나의 100세 시대를 살 수 있는 하나의 끈으로 꼭 붙잡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쓰고 싶은데 아직 많이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앞으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3, 40년 동안은 충분히 열심히 많이 쓰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글을 쓰기 시작한 계기가 어떤 카페를 알고부터인데 제가 감사일기 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카페를 알게 되었거든요. 네, 그곳에서 온라인 책 쓰기 5주 과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한번 써보는 거 되게 가슴 뿌듯하고 설레는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되게 저한테는 많은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질렀어요. 저지르고 그곳에서 이제 한 꼭지 한 꼭지 이제 써가면서 글쓰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글쓰기를 한 거는 이제 박형근 코치가 진행하는 100일 글쓰기가 있었어요. A4 한 장 정도 이렇게 매일매일 100일 동안 진행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때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 동안 진행했던 그 글쓰기가 지금 글을 쓰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2016년도에 독서 모임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한 자도 읽지 않았던 사람에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또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8년도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 기획 공저에 50명이 한 권을 쓰는 기획 공저에 참여하게 돼서 글을 썼는데 그때 제목이
내 이름으로 낸 책 출판하기였어요. 운명처럼 네, 그런 글을 썼고 그 다음에는 또 현재 삶에 좀 밀려가지고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멀어졌었거든요. 그랬다가 2020년 상담 공부를 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분들하고 자녀를 상담하게 됐는데 그분들의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좀 책으로 남겨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간절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을 때, 아, 내가 글을 쓰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제가 글을 쓴다거나 또는 책을 낸다거나 하는 부분이 그런 분들한테 제가 실력을 좀 더 쌓아서 그분들 삶을 책으로 좀 엮어서 출판을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부분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좀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세 분의 글 쓰게 된 계기 또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책을 쭉 내셔서 자이언트로 오셔서 또 자이언트 공적 8기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책 너무 예쁘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네. 네, 저는 되게 예뻤거든요. 특히나 더 이번 책이 딱 보면서도 와, 되게 막 가지고 다닐 때도 좀 뿌듯하고 펼쳐놓고 싶은 이런 책이었는데, 이 책에서 작가님은 각각 쓰셨던 구절 중에서 꼭 이 부분 독자님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는 부분 있으시면 한 분씩 구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정희 작가님부터요. 네, 저부터. 네, 저는 아무래도 늦게 모든 걸 갖다 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139페이지에 보면은 이젠 멈칫거리지 않기로 했다. 그때 했더라면 지금쯤은 뭐라도 됐을 거라는 미련도 갖지 않기로 했다. 조금 늦으면 어때?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사는 대로 산 시간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지나온 시간이 경력을 만들어 주었으니 헛되지 않았다. 용기도 생겼다. 한때 억울한 마음, 서러운 마음으로 먹먹했던 마음도 이젠 단단해졌다. 저는 아프다, 힘들다, 죽겠다는 푸념도 하지 않는다. 이젠 과거의 기억이 아닌 내일을 상상하며 지금 여기에서 내 운명의 주인으로 살아가자고 다짐한다. 현재의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내가 있는 시간. 화려한 의상과 함께 현란하게 돌며 노래를 부르는 김현자의 아모르 파티를 흥얼거린다. 다시 출근 준비를 한다. 운동 시간을 새벽 시간으로 바꿨다. 날이 밝아온다. 붉은 태양을 마주하며 달리는 아침 풍경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어제의 어둠이 밝게 다시 살아나는 이 아침. 태양을 품으며 내 열정도 품어본다. 애써 버텨 참지 않아도 좋은 나일 수 있음을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며 나의 빈 곳을 채워가는 오늘이 소중하다. 이런 지금의 내가 나는 좋다. 오늘도 나는 살며 배우는 끝없는 여정을 시작한다. 네, 아무래도 이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늦은 나이는 없다라는 걸 갖다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92페이지에 보시면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젠 나이를 핑계로 시작을 망설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길을 걸어나갈 것이다. 너무 무겁지 않게 조금은 가볍게. 난 아직도 방황하는 나이 든 사람이지만 조바심 갖지 않기로 했다. 삶에서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내가 하기로 했다. 이젠 누구의 기대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무작정 열심히도 싫다. 조금은 삐딱해도 재미있게 살고 싶다. 아쉬움을 남기고 싶지 않다. 원하는 것 하나 정도는 미련 없이 해보고 싶다. 네, 그리고 249페이지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인생은 달리기 경주가 아니다. 매일의 삶, 순간의 합이 이루어내는 것이다. 매년 마지막이라며 일했던 시간이 나의 경력을 만들어 주었다. 내일의 내가 원하던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했던 일이 지금의 나의 경력이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내일을 만든다는 것을 알기에 이젠 오늘을 잘 살기로 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이곳에서 오늘을 밀도 있게 찬란한 순간들로 채워나갈 것이다. 네,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121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는 미래를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1인 기업 관련 다양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바가 있다. 모든 학습과 도전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을 위함이란 사실이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행복했다. 배우고 익히는 순간들이 즐거웠다. 책을 출간하는 기쁨도 말할 나위 없지만 쓰는 내내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더 벅찼다. 인생도 공부와 마찬가지다. 목적지를 정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걸음의 지금에서 감사와 만족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나는 행복하다. 그 부분이랑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보면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바로 여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흘러가는 시간에 나를 내맡기지 말고 내가 꿈꾸고 바라는 미래를 위해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을 선택하고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 전 이시연 작가의 저자택강을 들었다. 좋아하는 뮤지컬곡 지금 이 순간을 직접 불러줬다. 오늘따라 그 가사가 더욱 마음에 와닿는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뭐 이렇게 되는 노래인데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이 부분이 저희 제목과 주제와 너무 잘 어울려서 이 부분 썼습니다. 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3장에 지금을 산다는 것의 의미에 작성을 한 글인데요. 161페이지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질문한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관심이 많을수록 질문도 많아진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누구보다 가깝고 친하게 지내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다. 나는 뭘 좋아하지? 어떨 때 행복하지? 앞으로 뭘 하고 싶지?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 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지금에 집중할 수 있었다. 요즘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에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미라클 나잇은 지금에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다. 네, 이 부분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273페이지에 5장에서 작성한 글인데요.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곰돌이 푸의 말이다. 날마다 좋을 수는 없다. 하지만 좋은 하루를 만들 수는 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오늘을 행복한 날로 정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작가님도 인터뷰 전에 책을 쫙 읽고 다시 한번 목소리로 들으니까 이 구절 나도 좋았는데 이렇게 또 반가웠던 구절 소개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님들 또 계속 댓글 남겨주고 계시네요. 아까 안 불러드린 라임님으로 일단 닉네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지연 작가님, 장윤영 작가님, 메론사탕님 이렇게 제가 좀 소개해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초반 전체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는 작가님들 개인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정희 작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정희 작가님 식겁하셨죠? 인터뷰하기 전에.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운명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그 8기 공저하면서 짝꿍, 네. 짝꿍 퇴고하는 짝꿍이 서영식 작가님이셨거든요. 네. 근데 그 서영식 작가님께서 공저 특강을 할 때 저처럼 이렇게 화면에 조금 약간 가 조금 있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그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가 지금 노트북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혹시 서영식 작가님 탓? 아니. 그래서 이게 네. 같이 짝꿍이 된 것도 그렇고 또 비슷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조금 뭔가 그런 느낌이 알겠습니다. 네, 네. 잘 풀려서 제가 인터뷰 시간 맞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일단 아까 그 작가님 어쨌든 좀 시작이 내가 좀 나이가 먹어서 네.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책을 쓰기 전, 글을 쓰기 전과 지금 네. 어떻게 네.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모든 걸 갖다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도 뭐 내가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좀 불편하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한번 이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으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좀 단단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누가 툭 건드리면 툭 이렇게 건드려지면은 흔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다가 스스로를 갖다가 막 다잡으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계기가 이제 글 쓰는 것이 이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글 쓰는 삶을 응원합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글 쓰는 것보다 저는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 이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맨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글쓰기는 어떻게 보면은 곧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흔들지 않는 그런 단단한 마음이 글을 쓰면서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는 표정도 조금 많이 밝아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인생 다음 챕터를 갖다가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이런 기대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어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북클럽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클럽이라 그래가지고 영화 제목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영화 제목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에 나온 그 영화 배우들의 평균 연령이 77세예요. 네, 86, 뭐 77, 뭐 70,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이 70인데 너무나 인생 후반을 갖다가 아름답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삶을 갖다가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좀 잘 살아야겠다. 네, 그래서 글 쓰면서 제가 배우게 된 것은 조금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마다 각자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함을 갖지 말고 자기의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분명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네. 그런 여유가 느껴집니다. 목소리 너무 네. 좋으셔요. 네. 귀중에 잘 네. 듣고 있습니다. 미소도 아름다우시고요. 제가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질문, 오늘 좀 저희가 특히나 공조 8기 할 때 제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어떤 질문은 뭐냐면, 평소에는 치과 관련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 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을 좀 드러낸 정말 이런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제가 그런 질문 준비했고요. 좀 궁금해요. 네, 두 번째 준비한 질문은, 무인도에 가면 작가님 3가지 뭘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셔가지고,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있다가 크게 고민을 안 했어요. 저희 시그니처 멘트가 항상 그거잖아요. 글 쓰는 삶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읽고 쓰는 것이 어떤 교집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심동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천무라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꼼꼼하게 책을 갖다가 지금 33권 정도 이렇게 나갔는데 절반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억도 사실 가물가물해요. 그런데다가 이제 너무나 이렇게 바쁘게 조금 살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제 입버릇처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심심하게 시간을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소망을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 기회는 무인도에 나를 갖다가 어떤 뭐 극기 훈련을 하러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에 여유를 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크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네, 책 몇 권 갖고 일기장 갖고 그다음에 그래도 사람이 그립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또 내가 살 수 있는 원동력이 가족이라는 자녀라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또 삶을 갖다가 또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사진, 가족 사진, 네, 자녀들 사진, 그리고 책, 그리고 일기장. 너무 좀 심심했나요? 네, 이렇게, 네,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더 생각을 한 거면 3가지 말고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뭐 일기장 대신에 다른 도구를 사용을 한다면 만약 거기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은 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뭐 노트북 정도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네, 이상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무인도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제 그분이 뭐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삶을 살고 있는지도 좀 제가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좀 삶을 원하시는지도 알 수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오정혜 작가님과 개인 질문은 이 2가지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전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희진 작가님. 네. 네. 오정혜 작가님 화면 잠깐 오프해 네. 주시면 좀 더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네. 어떻게 꺼야 되죠? 네. 화면 비디오 중지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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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되시면 제가 진행할게요. 비디오, 네, 됐나요?
아닌가? 안 됐는데요. 네, 비디오가 얼굴이 네. 이 핸드폰에 지금 처음 접속을 하다 아, 보니까 그러실 수 그럼 제가 일단 네, 비디오 중지를 한번 해 볼게요.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윤희진 작가님과 개인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희진 작가님께 질문을 가져온 이유는 일단 이제 코치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뭔가 사람들과 이 얘기를 많이 나누셨던 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으로요.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금방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치라는 그 직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그 코치라는 것이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을 듣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코치거든요. 물론 우리가 답을 제시하거나 솔루션을 이렇게 주면서 그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답이 있다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관계, 저는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일장에도 썼었는데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이제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것도 이제 배움과 나눔과 열정인데 이 세 가지도 잘 보면 관계가 잘 되고 관계를 유도하기 위한 것도 있고 내가 스스로 배울 수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열정을 불러일으키면 더 시너지 효과도 나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네, 그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와 함께 가장 삶에서 그 관계로 인해서 행복하셨을까요? 가장 삶에서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이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하나만 꼽자고 하니까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는 공저 8기가 선정이 되었을 때, 당첨이 됐다고 문자를 받았을 때 정말 기뻤고요. 그래서 물론 출간 계약도 하고 출간하는 1년의 과정이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고, 요걸 제외한다면 지금 가장 많이 행복했던 순간은 큰딸 소은이가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인사를 해가지고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좀 많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이기도 하지만 이제 얘가 정말 독립을 해나가는 첫 걸음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는데 제가 남편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여보,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고.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느끼는 것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둥지를 이렇게 떨쳐 보내는 그런 어미새의 마음을 이제 좀 느끼게 되고 물론 이제 시집도 가고 하겠지만 지금까지로서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작가님? 행복하죠. 지금은 이제 대학교를 어. 갔는데요. 그 딸내미가 너무 행복합니다. 잘 자라고 있어줘서.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댓글로 윤희진 작가님 30대인가요? 댓글을 남기셨네요. 알겠습니다. 이 좋은 기분 잠깐만 유지하시면서 전체 질문들 듣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현지 작가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기다리시면서 뭐 하셨나요? 저요? 저 물 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책을 보면서 진짜 열심히 사셨고 많은 도전도 하셨고 좀 아픔도 있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나의 가장 예쁜 시절 20대로 음. 돌아가면 좀 뭐 해 보고 싶으세요? 20대로 돌아간다면 지금 알고 있는 걸 몽땅 갖고 20대로 돌아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에서는 만약에 20대로 간다 그러면 제가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낯가림도 많고 겁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익숙한 공간이나 익숙한 사람들만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약간 그러긴 해요. 하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좀 용기를 내서 배낭여행도 가본다거나, 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 속에서 배우거나 익히고 성장하는 기회를 좀 얻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사실 단 한 번도 도서관에 가본 적이 없어요. 지나간 적은 있어요. 지나간 적은 있는데 정말로 단 한 번도 도서관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학교 생활 친구들하고 만나서 즐겁게 노는 생활이 너무 좋았었나 봐요. 근데 지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도서관에 좀 가보고 싶다. 도서관에서 지금처럼 읽고 싶은 책, 좋은 책, 그런 책을 뭐 굳이 선별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도 손에 잡히거나 이렇게, 아니면 제목이 좋은 책, 끌리는 책, 그런 책을 조금 더 빨리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일찍 잡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도 그 후에 책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하시고 '아 이건 정말 내 삶에서 정말 어떤 엑기스 같은 책이야. 인생 책이야.'라고 하는 것 좀 저희한테 좀 소개 좀 해 주세요. 인생 책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제가 기억력이 안 좋기 때문에 책의 제목이나 작가를 사실은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리고 글쓰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메모를 해 놓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딱 한 권을 말씀하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그냥 제목이 딱 생각이 나는 책인데,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책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책의 내용은 자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게 대부분 빨리빨리 사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빨리 하는 게 잘하는 거고, 빨리 해야만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빨리 해야만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여유를 가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본다거나 또는 저에 대해서 생각한다거나 그런 부분 없이 다른 거에만 집중을 해서 살아갔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방향이 제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모든 게 다 삶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그 방향으로 내가 처음부터 한 발 한 발 나가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크게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삶에, 내 속도에 맞춰서 내 방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설정해서 그 속도로 나가면 좋겠다. 꾸준히 멈추지 않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책 추천까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우리 작가님도 쓰신 책이 인생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개인 질문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제 작가님 전체 질문으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정혜 작가님 화면 혹시 지금 켜실 수 있을까요? 소리랑요. 네. 와 됐다. 소리 작가님 혹시 소리 됐다. 됐나요? 됐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9시 자이언트 수업이 있지요. 네 그래서 그전에 네. 인제 끝내려는 시간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후반부 질문 좀 추가해 볼게요. 이제 이 영상을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언제 보더라도 좀 도움 되실 내용으로 작가님들만의 좀 글쓰기 팁을 진짜 좀 하나씩만 꺼내 봐 주셔요? 오정혜 작가님부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글쓰기 팁 제가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 봤어요. 근데 사실 뭐 특별한 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저는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아마 인제 좀 메모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그 메모라는 것이 제가 인제 장거리로 이제 출퇴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장거리를 다니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이와 같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메모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정말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 팁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보다는 매번 그 순간 느끼는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좀 메모를 좀 해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메모를 갖다가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메모한 거는 굉장히 많은데 연결을 하는 것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네, 지금 글이 좀 안 되고 있기는 하는데 저는 일단은 메모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메모 끄적끄적 네, 네 생각날 때마다 항상 작가의 태도로 메모장 뭐 쓸거리 수첩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그런 습관이 하나 이제 글쓰기 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정희 작가님이 혹시 제 머릿속을 갔다 왔는지 모르겠으나 너무 토시까지 안목이 똑같아서 네, 저도 아마 저희가 자이언트 공저고 이은대 사부님의 문화생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메모하고 낙서 끄적끄적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은 메모하지 않으면 금방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휘발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사진으로 남기든 글로 남기든 남겨두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블로그를 계속 쓰고 있는데 뭐 일일 1포스팅이 뭐 요즘에는 사부님도 말씀하시지만 일일 1포스팅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10개를 쓰라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쓰고 있는데 늘 이렇게 메모하고 낙서한 것들이 그날의 일상이 되고 그것을 블로그로 적다 보니까 그게 서평이 됐든 감사일기가 됐든 이렇게 쌓아가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꼭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나중에 글이 되고 또 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책을 항상 들고 다니고 읽으면 책을 읽을 때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다 하니까 책을 깨끗하게 보면 깨끗하게 잊어버린다는 또 말씀이 생각나는데 항상 책을 읽을 때 메모하면서 이렇게 또 읽으면 그 속에서 또 좋은 글감이 떠오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글쓰기 팁 알려드립니다. 글쓰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저도 윤희진 작가님처럼 블로그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부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글은 써야 되고 어떤 글은 쓰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건 없다. 다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근데 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 비공개 글을 좀 작성을 하는 편이에요. 블로그에다가 제가 할 수 없는 이야기, 뭐 어려운 글들, 제 마음에 속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털어놔서 비공개로 글을 작성해 놓고 그걸 하나하나 쌓고 있어요. 지금 쌓고 있고 나중에 이렇게 두서없이 하루하루 있었던 일 그냥 일기처럼 또는 대화 나누는 것처럼 두서없이 작성해 놓다가 근데 그거를 작성할 때 또 소제목이나 날짜를 꼭 앞에다가 적어서 작성을 해 놓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그 글을 다시 봤을 때 또 읽고 수정하는 데 좀 도움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방법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블로그를 이용할 때 비밀 공개 글을, 비공개 글을 좀 이용해서 글을 작성하는 게 저한테는 요즘에는 글쓰기 팁이 됩니다. 네. 점점점 어떻게 보면은 인터뷰 순서대로 내용이 확장됐어요. 메모해라, 블로그에 해라, 비공개도 활용해봐라. 네, 너무너무 좋은 오늘 이 솔루션까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인터뷰 질문 한 개 남았어요. 시간 벌써 이렇게 돼갑니다. 네. 우리 작가님들 여태도 열심히 활동하셨고 지금도 이 순간을 열심히 즐기고 계시고 미래도 정말 멋진 여성 작가님들도 활동하실 것 같은데요. 좀 계획이 궁금합니다. 오정희 작가님부터요. 네, 저는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 자이언트 인증 라이팅 코칭 1기 수료했습니다. 네, 글 쓰는 삶을 좀 살고 싶고, 그리고 저처럼 조금 시작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사람들한테
조금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당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읽고 쓰는 삶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후반전에 또 다른 챕터를 갖다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갖다가 조금 더 많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 저도 우리 우정희 작가님처럼 이렇게 라이팅 코치로 이제 수료를 했는데, 저처럼 글 쓰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그 수강생들이 가치 있는 삶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라이팅 코치가 되고 싶고요. 아무쪼록 이번 해에 꼭 한 3기 정도는 네, 이렇게 해내고 싶어요. 아직 준비 중이고 사실 네이버 그 신청서가 지금 안 돼가지고 꽉 차가지고 제가 공지를 올리다가 말았거든요. 무료 특강 공지를. 그래서 꼭 빨리 이게 잘 해결이 돼가지고 공지부터 올려서 네, 쫓기는 그게 있어야 제가 또 달릴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계획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코치협회 지금은 인증 코치인데 제가 KPC, 그러니까 전문 코치 과정을 이제 수료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류 전형이 필요한데 남아있는 또 코칭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채우고 잘 또 서류 전형 잘 합격해서 필기와 또 실기 합격해서 전문 코치로 이렇게 거듭나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 장난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윤희진 작가는 공저 전문 작가다. 제가 사실 공저를 4권까지 지금 출간한 상태거든요. 개인책을 언제 쓸 거냐 다들 물어보시는데 개인책도 물론 쓸 겁니다. 네, 그래서 개인책 그러니까 초고까지 완성하고 내년 초반 정도에는 꼭 출간해서 저도 교보 사인회 꼭 저자 사인회 하고 싶은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올해 말까지는 전자책도 한번 네, 써보고 싶습니다. 아직 계획은 많고 머릿속에 굴러가는 것들은 많은데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게 없어서 좀 답답하거든요. 이제 곧 우리가 또 전자책 수업이 또 있잖아요. 네, 꼭 출간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올해가 이제 정말 딱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갔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저도 라이팅 코치로 진행하고 있는 책 쓰기 전문가 과정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저나 개인 저서를 출판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꿈은 올해 안에 7권의 책을 럭키 세븐 7권의 책을 출간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어요. 꿈을 갖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개인 저서는 저도 내년에 좀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개인 저서로 교보 문고에서 다른 작가님들 사인회 하시는 거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 자리에 앉아서 저자 사인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들 모두 이루어지실 거라고 응원합니다. 서로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시 45분이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좀 인터뷰 어떠셨는지와 또 이 자리를 지켜주신 자연 작가님들 계속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시간 되실 때 주말에 한번 유튜브 채팅창만 다시 누가 오셔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보시면 또 감동 되실 것 같고요. 지금은 오늘 인터뷰 소감과 함께 오신 분들께 감사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대로 할게요. 이현주 작가님부터요. 오늘 저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유튜브를 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제가 작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니까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네, 누군가 이제 저한테 이제 요즘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 유튜브 방송도 한다 이제 너희들 꼭 봐라 이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책을 쓴 것도 물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유튜브 방송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나한테는 또 다른 글감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좀 섬세한 오감을 갖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작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책 먹는 작가, 우리 여자 최서연 작가님의 초창기 제가 이 작가 인터뷰할 때부터 제가 시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개인 책 써서 꼭 저 자리에 서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개인 책은 아니지만 우리 귀한 작가님들과 함께 이렇게 작가 인터뷰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좋고, 오늘 또 181차더라고요. 8이 또 들어가. 그래서 되게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8과 우리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되게 기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함께 썼던, 우리 여기는 있지 않지만 응원해주고 계신 우리 7명 또 다른 작가님들도 참 지금 현재 많이 보고 싶다, 같이.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작가님뿐만 아니라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친구들 있거든요. 97이죠. 그러니까 7, 8년도 친구들이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작가님 응원 죄송한데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화면이 계속 꺼졌어요. 갑자기. 갑자기 꺼진 거죠? 네네네. 네. 전화가 왔었나요? 그 사이 아니요, 문자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전화 온 게 갑자기 아니고, 네네네. 인공지능으로 꺼지면서 목소리에 집중을 했지만 저희는 또 이제 꺼진 줄 유튜브 보시는 몰랐어요. 방금 네. 제가 좀 기다리다가 했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약간 네네, 인터뷰 중에 알겠습니다. 끼어들었고요. 네. 네. 네네. 한 10초 전에 돌아가서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네. 7, 8 친구들, 네, 동갑 친구들이 응원을 또 와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또 우리 작가님들, 공저 작가님들 같이 하는 단톡방에서도 지금 응원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최서연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또 우리 백나연 작가님이 자리도 마련해 주신 거니까 또 이렇게 댓글 유튜브 계속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오정혜 작가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매번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저는 사실 퇴근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두렵거나 막 떨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마구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일찍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했다면은 이런 조금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하나의 또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같이 겸허 있게 받아들일 테고 네, 항상 매번 선택을 하다 보니까 가슴 떨리는 삶을 계속 지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네, 굉장히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작가님들 저희 4명이 함께 나왔던 화면 전체 질문할 때는 그랬고 이제 유튜브를 다시 보시면 저와 개인전 했던 거 작가님들 영상이 크게 엄청 크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내 얼굴 이렇게 컸나? 깜짝 놀라실 거예요. 또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오늘도 보시고 내일은 채팅 보시고 하시면서 또 만끽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개인 책으로 이 자리에 꽉 채워서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81회차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자이언트 공조 8기 작가님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주신 자이언트 작가님 채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오늘 또 자이언트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